웬만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인생 성공 코치 만미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난 아이 교육에 대해서 뼈 맞고 싶지 않다. 내 아이는 무조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의치 한약대를 갔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나가주세요. 하지만 내 아이에 대해서,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하고 건강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이 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이가 공부 잘하길 바라시죠? 아이가 왜 공부를 잘하길 원하시나요? 아이가 왜 서울대를 가야 하죠? 아이가 의치한약대를 가면 여러분 인생이 뭐가 달라지나요? 여러분이 지금 내리고 있는 수많은 교육에 관련된 결정들, 아이를 위해서라며 아이에게 시키는 수많은 것들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게 맞나요?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이나 결정을 내렸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결정에는 기회비용이 따르기 때문이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것이죠. 아이들이 수많은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고 과외를 하고 학습지를 하고 책을 읽고 그 모든 시간의 기회비용이 뭘까요? 그렇게 엄마 주도형 공부를 하는 동안에 아이들은 스스로를 탐색할 시간을 잃고 본인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잃고 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삶을 살고 싶은지, 언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지에 대한 본인에 대한 연결을 놓치게 되겠죠. 저는 오늘 영상에서 아주 많은 질문을 할 거예요. 시류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내리는 결정들이 정말 옳은 결정인지, 정말 아이를 위한 결정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의 삶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성인이 된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난 십수년의 세월을 봤을 때 매년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아니, 매일 바뀌고 있죠. 그렇다는 건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거라는 것 뿐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도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기저에는 아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게 맞나요? 저는 80년대에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집마다 TV가 있지도 않았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스마트폰이 출시되지도 않았죠. 대학을 졸업할 때 거대한 조직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당연했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직장, 그러니까 거대한 조직을 다니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아졌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 단 한 가지만 있어도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가 되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조직에서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유용하게 쓰는 학위라는 자격증에 집착하고 있는 걸까요? 서울대를 나왔든 연고대를 나왔든 대기업을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그 아이들의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대기업이 공채를 하지 않아요. 조직에서 더 이상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 중에 돈을 많이 버는 친구들은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해서 그림을 그렸던 친구, 소설을 썼던 친구, 어린 나이부터 인스타나 유튜브를 했던 친구, 부딪히며 사업을 했던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인생이 돈 버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가 전부죠? 돈 버는 게 전부가 아니고 좋은 직장을 가는 게 전부가 아니면 왜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 40살인데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온 친구들도 있고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있고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친구들도 있고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누가 제일 돈을 적게 벌까요? 첫 번째 얘기했던 좋은 대학 나와서 직장 다닌 친구들이 돈을 제일 적게 벌고 있겠죠. 근데 그 친구들은 안정적이잖아요. 사업을 하거나 유튜브를 만들거나 콘텐츠를 만들거나 인플루언서를 하는 건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직장 다닌 친구가 1년에 8천만 원을 벌고 사업하는 친구가 1년에 10억을 벌었다면 사업을 하는 친구는 10년 동안 일을 안 해도 직장 10년 다닌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안정적인 거 아닐까요? 10년 동안 놀고 먹어도 똑같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보다 안정적인 게 있나요? 우리는 평생 노동을 해야 된다는, 어떤 조직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이름이 있어야 된다는 데 집착하고 있어요. 조직은 와해되고 있고 조직에선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공채를 안 하는 거죠. 대기업이 공채를 안 한다는 건 학위, 그러니까 자격증이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적응력, 개인의 유연성, 개인의 시장 대응력이 돈을 벌고 나답게 사는데 훨씬 더 기여를 많이 한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뭐든 잘하더라. 정말 그럴까요? 제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 중에 뭐든 잘하는 친구는 거의 못 봤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성실해요. 남의 말을 잘 듣고 규칙을 잘 지키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행동을 잘 알아내고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한 요령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직 생활에 딱 맞는 인간형이죠. 하지만 그런 친구들이 컨텐츠를 잘 만들거나 사업을 잘하거나 끼가 많거나 돈을 버는 능력이 있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춤을 추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요. 물론 공부를 잘했다는 건 인내심이 강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인내심은 공부 한정 인내심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수많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학습을 하는 것 이외에는 인내심이 거의 없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인내심이 필요하고 어려운 책을 읽는 것도 인내심이 필요하죠. 육아를 하는 것도 인내심이 필요하고 본인의 사업을 일구는 것도 인내심이 필요해요.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그런 걸 다 잘하느냐? 아니거든요. 공부를 잘한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존감은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죠. 제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구, 공부 못했던 친구들을 다 통틀어 보면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존감은 공부를 잘했느냐보다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대접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공부를 못했어도 공부를 못했던 그 존재 그대로 부모에게 존중받았으면 대부분 자존감이 높아요. 공부를 정말 잘했어도 아무리 잘해도 부모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더 잘하길 부모가 바랬다면 그런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공부를 잘하면 기회가 더 많잖아요. 맞아요. 10년 전까지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나오면 기회가 더 많았어요. 대기업에서 공채를 많이 했을 때는 명문대 자격증이 유효했죠.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 오랜 시간과 자원을 들이기 힘드니까 그 전에 인내심과 자제력 그리고 성실성이 검증된 사람들을 뽑고 싶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큰 조직에서 사람을 많이 뽑지 않게 된 이상 공부를 잘하는 것 자체가 더 많은 기회를 주지는 않아요. 지금 세상은 기회가 모두에게 평등한 세상이거든요. 춤을 춰서, 그림을 그려서, 머리를 만져서, 메이크업을 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는 세상을 살고 있죠. 오히려 공부를 잘해서 회사에 갇히게 되면 본인의 잠재력과 기회를 닫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본인은 수십억을 벌 수 있고 수백억을 벌 수 있는 사업가가 될 수 있었는데 공부를 잘했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밑에서 조직의 구성원으로 회사원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어려서부터 사교육으로 과외로 학습지로 아이들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어요. 사교육과 학습지와 과외가 해줄 수 있는 최대치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좋은 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그 이후에 80년을 책임져주지 않는 시대예요. 그걸 우리가 직시하고 인정해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걱정된다면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 8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해 주세요. 그 아이들에게 그 80년 동안 어떤 힘이 필요한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세상에 적응하며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세요. 저와 저희 남편은 아이에게 조언을 하지 않아요. 물론 아이가 지금 어리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최대한 조언을 자제할 생각이에요. 저랑 남편은 공부를 잘했던 모범생이었어요. 둘 다 공부를 열심히 했고 좋은 학교에 들어갔죠. 남편은 자격증 시험을 봐서 회계사가 되었고 저는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되었어요. 저와 남편이 알고 있는 삶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무원이 된 부모 밑에서 보수적으로 성실하게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서 공부를 잘하는 인생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100% 만족스럽지도 100% 성공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적은 시간 일하면서 더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성실함이 전부인 청교도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공부 잘하는 게 우리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윤우가 저희 인생 얘기를 교과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윤우가 살아갈 세상은 저희와는 완전히 다를 테니까요. 윤우는 저희와 성격과 기질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죠. 다른 시대를 살고 있고 다른 꿈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 아이에게 우리의 삶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저는 20대 때 용기가 없어서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탐색해보지 못하고 저에게 익숙한 길을 가느라고 대학원에 갔거든요. 윤우에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나서는 게 시간을 오히려 아끼는 길이다. 엄마는 그렇게 해서 10년이나 대학원에서 낭비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윤우가 제 말을 들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윤우가 스스로의 인생을 낭비해서 배워야 한다면 그건 윤우의 선택이겠죠. 제가 그 아이의 인생을 낭비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불평등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불공평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윤우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만이에요. 저와 윤우는 완전하게 다른 독립적인 인격체예요. 저와 많이 닮았고 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제 배를 빌어 세상에 태어났지만 저와 윤우는 완전하게 다른 사람이에요.
또한 윤우는 제 미니미도 아니고 제 2의 윤여진도 아니에요. 제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주기 위해서 태어난 건 더더욱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좋은 엄마라는 징표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윤우는 윤우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본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본인답게 살기 위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본인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태어났죠. 내 집에서 나와 비슷한 얼굴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착각하곤 하죠. 그 아이의 삶이 나의 삶과 겹쳐져 있다고, 그 아이가 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우리 부모님의 삶과 겹쳐져 있던가요? 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우리도 원하는 것이던가요?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행복한 길이 여러분에게도 행복했나요? 그들이 시행착오를 줄여준다고 했던 수많은 행동들이 정말 나의 시행착오를 줄여줬나요? 우리 아이들도 다르지 않겠죠. 부모와 자식은 특별한 관계이긴 하지만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관계는 아니니까요. 그 아이에게 어떤 길이 더 쉬울지, 어떤 길이 더 행복할지, 어떤 길 끝에 더 큰 성공이 있을지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내 경험과 내 한계에 가두지 마세요. 내가 익숙한 길을 아이들이 걸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익숙한 길을 아이들이 걸으려고 하면 오히려 위험한 거죠. 나의 사고는 80년대의 사고고 지금 아이들은 200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80년대의 사고로 결정되어진 길을 걷는 아이들이 정말 2040년, 50년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림 그리던 친구들, 영상 찍던 친구들, 싸이월드 페이스북 훨씬 일찍 시작한 친구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여러분 아셨어요? 우리 전혀 예측하지 못했잖아요. 저는 공부를 못했든 잘했든 좋은 대학을 나왔든 나왔지 않았든 간에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부모 혹은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을 믿어줬다는 거죠. 내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더 나답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은 학벌이나 학위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무한히 믿고 있다는 거, 존재 자체로 나를 신뢰하고 내가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 그 믿음이 내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아이가 엄마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그 아이가 존재 자체로 귀하다는 것, 그 아이가 그 아이답게 살 때 가장 멋지고 가장 빛난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 그 아이 본연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주는 것. 아이들은 엄마에게서 그걸 원하겠죠. 아이가 본인의 인생으로 무엇을 이뤄내든 어떤 성과가 있든 어떤 직업을 갖든 그건 그 아이의 몫이자 선택이에요. 그런 선택을 하면 불행할 거야 하는 건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 아이와 나의 생각이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같이 살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분리가 어려울 때도 많겠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욕망에 의해서 아이를 통제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욕망이 흘러나올 때마다 이건 진짜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욕망의 투영이구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욕망과 아이에 대한 생각을 분리할 줄 알아야 내 욕망을 강요하지 않겠죠. 저 화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좀 진지하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어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이들이 영유아기라면 혹은 초등학생이라면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부모의 삶의 태도에서 배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그 삶을 엄마가 살아내셔야 돼요. 아이들이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길 바란다면 엄마가 그렇게 살아주셔야 아이들이 그 삶을 보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앞으로 많이 남았어요. 5, 60년은 좋게 남았을 거예요. 제가 지금 40살이니까 지금 살아온 인생보다 더 많은 시간이 남았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싶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싶다면 아이에게 그걸 대신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루면 돼요. 내가 성취하고 내가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의 인생을 살게 두세요. 저는 자수성가한 교육자 두 분 밑에서 살았어요. 편모의 가난한 환경에 살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삶을 바꾸신 케이스죠. 제가 교육자 밑에서 자랐다고 하면 교육자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학원 과외 없이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 분은 너무 바쁘셔서 제 공부를 봐줄 겨를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두 분의 태도를 보고 많은 것을 배웠죠. 내가 노력만 하면, 열심히만 하면, 열정만 가지면 내 삶 전체를 통째로 바꿀 수도 있구나. 앉은뱅이 책상에서 공부하는 국밥집 아들이 연구소의 소장이, 교수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원하는 인생을 위해서 10년 대학원 다닌 것 따위는 버리고 사업을 하고
10년 대학원 다닌 거 따위는 버리고 춤을 추고 유튜브를 찍고 인스타를 해요. 제가 노력하고 행동하면 제가 원하는 삶을 가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저는 엄마와 아이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강압적으로 본인의 주체성이나 주도성 없이 부모가 내리는 결정에 의해서 살아온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저는 너무 걱정스럽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급변하는 사회에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며 어떻게 실패를 마주할 것이며 어떻게 시행착오를 겪어낼지 벌써부터 너무나 걱정돼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하루 한 번이라도, 아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깊게 고민해 주세요. 내가 아이를 위해 내리는 선택과 결정들이 정말 아이를 위한 게 맞는 건지 말이죠. 아이의 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뼈 때리는 조언이 필요하다면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더 나답게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공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